안녕하세요. 교육진담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자, 이제 대망의 고입방송 그 특별편 그 마지막 방송이네요. 자, 이제 면접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할 시간이네요. 자, 오늘 제 옆엔 여전히 훈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예. 항상 변함없이 옆에 아니 그게 아니라 오늘 제가 한 이틀 전에 혀를 씹어갖고 오늘 수업하면서 너무 힘들었는데. 혀를 씹었어요? 네, 혀를 씹었는데 전 혀 잘린 줄 알았어요. 너무 세게 씹어. 왜 씹어? 몰라요. 잘린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 막 한 30초 울고 있었거든요. 씹고 나서. 피 나는데? 아니 막 피가 이렇게 막 쏟아졌다니까. 너무 세게 씹어갖고. 그래갖고 어떡해. 오늘 수업하는데 입이 너무 아파가지고 애들한테 막 짜증을 내면서 애들이 선생님 왜 그래요? 이제 혀를 씹어서 아파. 그러고서 짜증을 내는 거야. 그러면 애들이 화를 내지 않아. 우리 선생님 오늘 혀를 씹어서 그래. 나도 예전에 그 뭐 아플 때 이게 이 뭐가 문제가 있을 때 혀를 많이 씹거든요. 그 혀 씹으면 되게 아픈데 피 나고 막 눈물 나는데 고생하셨습니다. 말 좀만 하세요. 아니 그냥 말을 안 해요. 안 하려고. 네. 그 세바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피터쌤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피터쌤은 뭐든 빨라. 무슨 말도 빠르고 박수도 빨리 치고. 그런가요? 저는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데. 예, 자기 박수 치는데 두 번 치고 끝내는 사람 처음 봤어. 예. 안녕하세요. 자. 자, 오늘 이제 그 고입 특별방송의 마지막 면접입니다. 자, 면접에 관련돼서도 뭐 그 전달해야 될 팁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지난번에 그 자소서 특강, 이번에 또 이제 요즘 자소서 이렇게 첨삭해주면서 비슷한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매년 이제 나타나는 문제들이긴 하겠죠. 자, 면접도 사실상 비슷한 문제들이 나타날 거예요. 물론이죠. 자소서는 맥락이 통하는 문제고요. 네. 자, 그럼 먼저 피터쌤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우리 훈쌤은 혀를 씹으셔서 빨리 쾌유하시길 바라면서. 네, 큰일이야. 그거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즐겁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그 인생이 이제 먹는데 화가 남아. 큰 문제입니다. 즐겁게 드셔야 되는데. 제 생각은 이게 의미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네. 교육진단도 조만간 회식을 할 때가 됐다. 우리 저기 그 뉴스 브리핑 회식한 걸 또 어디서 들었구나. 예, 자,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회식 맛있게 하기 전에 면접 얘기를 해보면은, 네. 면접은, 그러니까 자소서라는 거는 자소서 자체의 중요성보다는 그것도 조금 있긴 하지만요. 궁극적으로 면접을 잘 보기 위한 소재 제공이고요. 소재 제공, 좋은 인상, 그런 거, 질문 제공, 거기에 있는 거고요. 면접은 고입과 대입, 입시에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대입 같은 경우에는 수시입시 같은 경우에 물론 면접이 있는 전형의 경우에 내신 성적과 함께 가장 중요한 요소죠. 내신 성적이 수시입시 내가 어떤 대학 어떤 과를 갈 수 있는가를 결정짓는 출발점이라면은 면접은 그걸 이제 종결짓는, 결말짓는, 마무리짓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면접이 갖는 중요성은 사실 내신 성적이 중요하다는 건 당연히 누구나 모를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그것과 함께 면접이 갖는 중요성은, 면접은 자신을 뽑는, 즉 자신의 대학에 가서 자신을 가르치게 될 선생님들, 교수님들을 직접 아련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일단 서류를 통과했으면은 사실 1차 통과를 했다는 얘기는 그 중에서 물론 거기서 좀 앞서 있고 좀 뒤쳐져 있고 출발선상에서요 그런 학생이 있긴 하지만 누구든지 붙을 수 있고 또 누구든지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리고 최종적으로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짓는 건 바로 면접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이제 고입 같은 경우에는 면접의 중요성이 더더욱 커지죠. 대입 같은 경우 이제 면접이 있는 전형도 있고 없는 전형도 있고, 또 면접이 있는 전형도 또 물론 내신 성적과 면접이 중요하긴 하지만, 가장 중요하지만 그 외에 또 다른 요소들이 있는데, 고입 같은 경우는 뭐 대체로 봤을 때 학교 어떤 그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1차는 거의 성적이죠. 성적도 일부 과목 성적이고 2차에서는 거의 면접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이런 의미를 일단 이런 의미로 열고 싶습니다. 네. 일단 뭐 면접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그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대입에서의 그 면접의 중요성이 좀 있다. 교수님들이 스스로 좀 보고 확신을 좀 갖게끔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 해주셨고요. 고입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놓고 본다면
경험칙적으로 본다면 특목고 입시에서 면접을 못 봤는데 붙는 케이스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워낙 압도적인 학생부와 자소서가 있다 할지라도 면접을 못 보면 못 붙는 뭐 이런 느낌? 못 붙죠, 당연히. 네, 이렇게 이제 붙을 생각을 수가 하시는 없죠.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면접 대비 좀 잘해야 되는데 말을 잘하는 게 면접은 이제 분명히 아니다라는 말씀을 먼저 교육진담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 말을 되게 화려하게 잘 하지 못하는데 우리 애는 어눌한데 어쩌죠라고 얘기하는데 오히려 그게 더 면접에서는 의미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면접이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고정관념을 깨시고 한번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피터 세바스미 보시기에는 그 어떤 학생이 면접을 잘하는 것 같던가요? 최근에 이렇게 면접 지도를 해보시면. 네, 최근에도 해봤고요. 오래된 기억까지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은 제가 여기 하기 전에 공무원 면접 학원에서도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공무원 면접은 다 붙는 거 아니에요? 그게 6급에서 5급 올라갈 때 역량평가 면접이라고 6급에서 5급. 네. 그런 것도 있구나.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얼마나 궁금하면 혀가 아픈데도 말을 해. 막. 진짜. 네, 세종대왕 시절에는 수학 시험도 봤습니다. 네, 그래서 뭐 역량평가 관리 승진 면접이라고 할 때. 30페이지짜리 자료를 주고 시간을 주고 읽으라고 합니다. 시간을 되게 빡빡하게 20분 정도 주고 그럼 그걸 열심히 읽었다는 전제하에 이제 그걸 가지고 공격이 들어가는 겁니다. 혹은 당신 이 자료 보고 어떤 문제점을 파악했고 정책 설계 어떻게 할 거예요. 사무관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었어. 그렇죠. 그런데 아까 말한 면접의 기본 원칙이 아까 민호 쌤께서 말씀하신 면접의 기본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말을 잘한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네, 면접은 네. 귀가 좋아야 돼, 귀가. 뭘 물어보는지를 알아야 대답을 하기 때문에 입으로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귀로 해야 됩니다. 귀로. 네, 맞습니다. 귀가 첫 번째 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눈으로 시작해서 귀로 하는 게 면접이다. 이렇게 말씀을 저는 원래 학생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죠. 네. 그래서 일단 원칙과 예외로 나눠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칙과 예외로 나눠서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원칙은 되게 재미없고 그다지 자극적이지도 않습니다. 들으신 여러분들은 이거 들으면서 뻔한 얘기 왜 하니? 하지만 그만큼 중요하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면접관으로 자리에 서 보면은 너무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 자기소개서에 대고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당장 최근에 상담 사례가 있는데 본인이 가령 뭐 블랙홀에 대해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뭐 진로가 문과 쪽 진로였는데 블랙홀에 대해 관심이 있다? 그럼 당연히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너 블랙홀을 알고 있으면 알아야 되는 뭐 시공간의 특이점이라든지 혹은 상대성 이론, 일반 특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있니? 라고 물어봤는데 애가 그러는 겁니다. 그거 뭐 어디 학원에서 써줬어요. 뭐 어딘지 대충 느낌은 오지만 네. 그럼 걔는 블랙홀에 대해서 뭘 알던가요? 블랙홀에 대해서 아는 건요. 블랙홀이 검다는 거 하나 알고 있었습니다. 네. 블랙홀이 검어요? 검지? 빛이 나오지 못하니까 검게 관측되는 못 것이죠. 나오니까 관측 자체가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그걸 검은 것도 사실 몰라요. 검다라고 뭐 표현할 수 하기도 없는데. 힘들죠. 네. 그렇죠. 예. 그렇게 얘기하는 수준이었던 겁니다. 블랙홀은 검은 겁니다 이렇게. 죄송합니다. 네. 특이한 녀석이 있어요. 네. 그래서 당장 옆에 부모님 계신데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뭐가 문제인지 아시겠냐? 큰일 났네. 아무리 귀한 게 쓰여져 있어도 학생이 대답 못하면 그 말짱 소용없고 따라서 학생은 자소서나 면접사항에 자소서에 쓰인 거에 대해서 면접에서 입증 책임 내지 증명 책임을 진다. 즉 증명할 자신이 없으면 쓰지 말고 반대로 얘기하자면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써도 되느냐 그거 아니죠. 어떻게든 끝까지 자기를 몰아붙여가지고 자소서에 쓴 만큼의 자기가 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흔히들 면접 학원에서 이런 걸 많이 가르칩니다. 뭐 시선이니 뭐 눈이니 손이니 물론 저도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게 필요한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부터 가르치면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사람이 기본적인 깊이가 갖춰져 있으면은 아무리 말투가 어떻고 뭐가 어때도 나올 게 다 나옵니다. 맞아요. 네. 면접관들 눈에 그게 기가 막히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단을 쫓지 말고 본질을 쫓아야 됩니다. 하지만 제가 예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간혹가다 진짜 아까 말이 나온 대로 굉장히 스펙이 뛰어나요. 정량적으로 너무 뛰어나단 말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말을 너무 못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물어봤습니다. 무슨 일 있었니? 그러니까 자기 어렸을 때 말 못한다고 유치원 때부터 막 놀림받아가지고 이상하게 친구들하고 떠들 땐 되게 잘 떠드는 애인데
남들 앞에만 서면 막 더듬더듬거리고. 그런 거 금방 치유돼요. 소리 몇 번 지르면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외를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예. 자녀가 너무 똑똑한데 말을 못한다? 아닙니다. 원래 이성 작용과 언어 작용은 연결이 밀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말을 못하려 못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 세바스찬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우리가 흔히 자소서에서 학원들이 좀 넣어줬다라는 표현인데, 사실 넣어준다는 게 학원이 그냥 넣어주지 않거든요. 거기에와 관련된 강좌를 개설을 하고 그 강좌에 맞춰서 집어넣는 표현들이거든요. 근데 이 표현들이 두 가지의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아이가 대답을 못하는, 이건 이제 1차원적인 문제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이 우리가 자기소개서의 글은 자기소개서만 갖고 표현되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자소서는 학생부와 자소서와 면접이 삼위일체의 흐름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좀 정합성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학원에서 이제 억지로 넣어주는 것은 갑툭튀가 돼요. 갑툭튀. 갑자기 튀어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이 아이가 그러다 보니까 억지적인 요소가 일단은 만들어져야 되는 게 일단 매끄럽지 않다는 점. 그러다 보니까 면접에서 상당히 많은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점. 그래서 이제 아이가 대답을 못하는 그런 어떤 지점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또 하나의 문제점이 되는 건 뭐냐면은, 과연 이러한 형태의 관심과 주제가 과연 이 아이만 관심 있다고 썼을까? 다른 아이들, 왜냐면 그 강좌를 듣는 애들이 많을 텐데. 그렇다 보면은 다른 아이들과 유사한 형태의 관심사에 대한 어떠한 내용들을 표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요. 무엇보다 학생들이 면접을 치를 때 자신있게 얘기해라, 자신있게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어떨 때 자신 있어요? 원래 자신 있는 거 뭐냐면요, 내가 잘하는 게 자신 있는 거예요. 저는 골프가 자신이 없어요. 저 못해요. 저는 축구는 조금 자신 있어요. 네. 축구는 진짜요? 저는 아마 학원 계통에 있는 사람들하고 축구 시합 하면은 저 좀 할 거예요. 저는 뭐 축구는 좀 해요. 야구 좀 해요. 야구 좀 하는데, 공으로 하는 거는 좀 하는데 농구는 생각보다 잘 못해요. 시간으로 따지면 농구 되게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는 이제 사실은 축구가 좀 이렇게 시야도 좀 있고, 몸이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웬만하면, 요즘 좀 살 빼서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어깨 탁 치고 그러면 잘 안 넘어지거든요. 그리고 이 동네 축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일단은 몸. 그 다음에 소리 지르는 거. 그 다음에 무식하게 들이대는 거.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제가 이제 할 수 있는데, 제 앞에서 누군가 골프 얘기를 한참 하면요, 가만히 있어요. 할 얘기가 없어요. 할 얘기가. 왜냐면 잘 몰라요. 그리고 별로 재미없어요. 너무 공이 작아. 그리고 잔디밭을 보면은 막 뛰고 싶어. 이걸 어떻게 걸어 다니는지 몰라. 그걸 카트를 타는지 몰라. 아직까지는 일단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 이렇거든요. 근데 만나면 골프를 되게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보면 보통 잘 쳐요. 못하는 사람이 그 얘기를 하진 않아요. 자, 청취자분들 이제 충분히 이해되셨을 거예요. 이게 바로 무슨 얘기냐면은, 잘하는 것일수록 할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모르면요, 의기소침해지고요, 움츠러들게 돼요. 근데 그거를 갑툭튀, 다시 말해서 가장 자신있게 쓴 게 된 거거든.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얘기했었던 사례가, 문과생에게 블랙홀을 얘기했다는 건 얘의 가장 빛나는 지점으로 자소서를 이걸로 쓴 거란 말이에요. 그랬는데 불구하고 이게 그 아이가 가장 자신 없어 하는 영역이 돼버리는 거죠. 이게 가장 갑툭튀 논문, 소논문을 통해서 자소서를 작성하는 것이 주는 가장 큰 폐단이고 문제점이에요. 이거에 아이들한테 결국은 상처가 돼요. 그래서 오늘 세바쌤께서 아주 굉장히 잘 지적해 주셨던 것 같아요. 결국 자기소개서라고 하는 것은, 면접이라고 하는 것은 자소서의 증명 과정이 필수적으로 존재하는데, 고입에서는 이 과정에서 자소서서부터 시작해서 진실성을 바탕으로 학생을 드러내는 그런 형태의 자연스러움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면접장에서 상당히 고생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아직 자소서 제출하기 전이니까 면접장에서 뭔가 얘기가 안 될 것 같으면 뭐 빼면 되겠네요, 아직. 그게 블랙홀 빼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다른 문장 표현, 다른 어떠한 내용들로 자소서를 수정해 가면서 면접에서 안 맞는 부분을 이렇게 자꾸 걸러내줘야 돼요. 어쨌든 그런 형태로 면접을 좀 바라봐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피터 쌤은 제가 좀 이가 아프다고 하니까 자꾸 이렇게 왜냐면 여기서 이제 다 훈쌤한테 자 훈쌤 이렇게 얘기할 텐데 갑자기 이렇게 손을 갖고 이렇게 막 마이크 갖고 장난을 하고 있어요. 순진무구하게 이거 보여드리고 싶어 청취자분들께. 근데 뭐 이에서 피 많이 나서 30초 동안 울었다는데 어떡해. 그 발목 부러졌을 때랑 어때요? 아니 그때는 그 아픔하고 달라요. 그때는 뭐 이렇게 아프다는 느낌이 이제 그냥 그 정도. 그 정도? 혀가 더 아픈 것 같아. 그래요? 아프고 창피해서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창피한 것도 있어. 그때 왜냐면 그때 학생들이 옆으로 다 지나가고 있었거든. 네, 그래서 우리 훈쌤이요 그 학생이 책을 안 읽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 너 책을 안 읽으면 안 돼. 걔들이 갑자기 이 학생이 장난치면서 마치 1980년대 놀이처럼 안 읽을 거야. 그리고 도망을 가는데 갑자기 우리 훈쌤이 너 이 녀석 이러면서 애를 잡으려다가 네, 복도에서 넘어지셔서 안 넘어졌어요. 네, 계단을 내려가다가 이렇게 발목 골절을 입으신. 아이고. 그래서 그 녀석 아주 그냥 민망해가지고. 근데 그래서 책은 읽었죠 그 다음에?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는 뭐. 네. 그 정도 있으면 잘 읽어야죠. 예. 네, 그래서 그 녀석이 이제 그 책은 읽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자 피터 쌤, 예. 그 면접을 잘하는 아이들은 예. 이제 어떤 좀 케이스가 있고 면접을 못하는 아이들은 어떤 케이스가 있나요? 그러니까 아마 청취자분들께 이야기해드리기 편한 거는 그냥 일단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청취자분들께 지금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고임 면접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통 면접이 있고 개별 면접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고임 면접의 본류라고 할 수 있는 최근 고임 면접의 가장 중요한 트렌드인 개별 면접. 다시 말해서 자기소개서와 학생부를 가지고 학생의 증명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형태의 면접이다라는 걸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요. 이따 말미에 공통 면접에 관련돼서도 간단하게 좀 언급해드리는 안 보는 학교들도 많거든요. 공통 면접은. 그래서 그건 좀 추후로 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면접에 대한 흔한 오해 중에 하나가 아까 민우 쌤도 말씀하셨지만 면접은 말빨 싸움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말빨이라고 생각하죠. 자소서는 글빨, 면접은 말빨. 그렇게 접근했다가는 필패입니다. 망합니다. 끝장납니다. 면접은 뭐 두 가지예요. 그 학생이 얼마나 알고 있는가, 지식. 두 번째,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두 가지입니다. 지식 플러스 표현 능력을 볼 수 있는데요. 그중에 두 번째 표현 능력은 말빨 아니에요 라고 하겠지만 다시 얘기하지만 말빨이라고 생각하면 그 순간 떨어집니다. 사실 많은 어머니들께 하고 싶은 말이 면접은 수다가 아니에요. 면접은 논리의 싸움이죠. 그러니까 표현 능력이란 거는 인과관계, 한마디로 말해서 인과관계에 따라 구성하는 거예요. 수다하고 다른 점, 수다는 야 있는 얘기 없는 얘기 앞뒤가 막 이 얘기하다가 저 얘기하다가 인과관계가 없죠. 그냥 그러니까 아무튼 재미가 있으면 돼요. 그런데 면접은 아까 얘기했지만 논리적이라는 걸 구체로 얘기하면 인과관계죠. 근데 이게 막상 주어진 질문의 취지에 따라 맞추면서 인과관계에 맞춘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한국 사람들도 가장 안 돼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자, 일단은 수다가 되지 않으려면은 자기 얘기를 좀 덜 해야 돼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좀 덜 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그 자기 생각으로만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의 세계관에 빠져서. 정작 질문한 내용을 답하지 않을 때가 저는 가장 큰 수다스러움이 되는 거고 이거는 그렇죠. 치명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을 잘하는 학생이고 면접을 좀 화려하게 보고 뭐 이런 학생들이 두려움이 없어요. 말을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보니까 이게 말이 많다라고 하는 건데 이 말이 많다라는 게 뭐냐면은 면접관이 질문한 내용에 대한 대답을 시험을 보고 있는 걸 망각을 해버려요. 그래서 면접관이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하고 면접관의 다음 추가 질문을 기다려야 되는데 이 학생은 추가 질문할 기회를 봉쇄해. 말이 많아서. 왜냐면 면접에 주어진 시간이 대학 입시 면접은 20분이에요. 근데 이게 5분에서 3분이거든요. 이 정도면은요, 시간에 대한 제약이 굉장히 큰 면접 시험이 되거든요. 선생님들은 빨리빨리 체크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추가 질문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말이 너무 길어지게 되면 추가 질문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죠. 이거는 사실상 높은 점수를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필요한 말을 정확하게 해주면서 추가 질문이 들어올 수 있을 정도까지 어떤 호흡을 맞춰가는 게 사실은 좋은 면접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길게 면접관이 한마디 했더니 자기는 10마디 하려는 이런 어떠한 경우의 면접을 우리가 흔히 그냥 수다스럽다
이렇게 이제 한마디로 표현해낼 수 있는 거고 그런 거는 좀 옳은 면접 태도가 아니다 이렇게 저희가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답변의 적절한 길이는 참 중요해요. 네. 답변의 적절한 길이는 또 질문의 성격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짧을 수 있고 길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파악해놔도 그 학생의 실력의 중요한 일부죠. 네. 그리고 뭐 일단은 저 자기 얘기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예를 드는 게 좋아요. 뭐든지 예시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하면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수준에서는 이게 원래 고3은 뭐 그렇게 면접을 보면 안 되는 그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예시가 증명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중3은 괜찮아요. 저희가 항상 하는 얘기가 중3 면접은 막 해. 막 제한 없이 막 해. 괜찮아. 하는데 다만 면접관이 제발 무슨 말 했는지 잘 듣고 그 사람이 좀 물어보는 말을 좀 정확히 대답하려고 애를 써봐. 이렇게. 그 대신 제한 없이 한번 자신 있게 얘기해도 뭐든지 될 거야. 이렇게 항상 저희가 이야기를 좀 하는 편이죠. 아마 이제 기말고사 시즌이 또 접어들게 되면서 이제 계속 이제 중간고사 준비했다가 또 쉬었다가 이제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기말 성적이 반영이 안 됐거든요. 그랬을 때는 이제 지금서부터 계속 뭔가 면접을 준비하면서 집중적인 형태의 어떤 준비 과정이 이루어지는데 이제 또 기말 성적까지 들어가니까 학생들이 또 기말을 봐야 되는 어쨌든 이런 불편함 속에서 면접 대비의 집중성 이런 것들은 좀 조금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좀 있어 보이네요. 예. 자, 학생들이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막 이거 걱정 많이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예. 물어보고 싶어, 막, 이거. 혀 아파도 막 어쩔 수가 없어, 막. 애들이 막, 난감한 질문 막, 도저히 막 애가 막, 이럴 때, 막,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해 주세요? 애가 막, 모르는 게 나오면 뭐라고 얘기해요? 모르는 게 그러니까 모르는 질문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기는. 근데 네. 정말 드물어요. 네. 이게, 왜냐면 면접으로 들어가는 아이들이, 이제, 모르겠어요. 어떤 경우가 있는지는 그런 경우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겪었던 아이들 같은 경우는 면접 질문을 너무 많이 만드니까, 네. 사실 피해가지 못하거든요. 그 질문들에서 대부분 나와요. 100% 적중 정도는 돼야 돼요. 그러니까 워낙 많이 만드니까 어쩔 수 없이 100% 적중이 되는데, 이제 그 와중에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질문이 가끔 나오는 경우는 있죠. 그러면 그거랑 연결돼 있는 다른 대답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약간 미뤄두는 방식으로 그렇죠. 얘기를 하고 다른 것들에 대해서 내가 그거 말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생각을 해봤다라는 식으로 대답을 해주면 돼요. 그게 모를 수 있거든요. 네. 어떤 학생들 뭐 지식을 알고 있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그 지식을 모른다고 해서 학생을 비난하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가 모른다라고 해서 거기서 쫄 것도 없고 그럼 그것과 관련돼 있는 것 최대한 가까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바 공부했던 바를 충분히 얘기를 해주면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근데 학생들이 꼭 거기서 쫄거든요. 네. 내가 모르는 거 질문했어. 거기서 얼어. 네. 그러고 대답 못하고 울어. 네, 울고 나올 때 울어. 나머지 질문 대답도 못하고 막 예. 그런 경우들이 있죠. 자, 결국 청취자분들 요게 그 불확실성에 관련돼서 그 굉장히 중요한 어떤 팁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내가 뭘 모르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훈쌤이 알려주신 건 이거예요. 모릅니다. 라고 얘기가 그 다음에 아무 말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분야는 좀 정확하게 지금 현재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제가 요렇게 생각한 분야에 있어서는 하면서 다른 말이라도 하라는 얘기예요. 그쵸. 그랬을 때는 대화가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모르는데요. 아무 말도 안 하면은 이제 이런 거야. 싸우자는 거야. 싸우자는 거야? 나 왜 이렇게만 힘들게 만들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면접관의 면접에 대한 어떤 질문에 대한 어떤 반응이 와야 되는데 그런 반응이 오지 않게 돼. 이게 대인 면접이랑 틀린 점이에요. 제가 예전에 면접 초창기에 그 한의대가 한참 인기가 높을 때 한의대 면접을 보러 가는 학생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쌤, 모르는 질문 나오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모른다고 해. 모른다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모른다고 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정말 갔는데 모른다고 한 거예요. 교수가 너는 이걸 알 텐데. 그러니까 얘가 제가 모른다고 한 이유는 여기까지는 해결을 할 수 있는데 이 다음서부터 모른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럼 뭐 여기까지 알았네. 이러면서 대화가 넘어가세요. 그러니까 요런 게
어찌 되었던 우리가 흔히 시간을 많이 들여서 할 수 있는 면접이고 뭔가 어떤 대학 교수들과 고3 학생들이 나눌 수 있는 대화의 수준이에요. 그런데 5분 진행하는 고인 면접에서 이건 안 되는 얘기예요. 이럴 만한 여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인 면접은 대상성이 틀려요. 대인 면접이랑. 그래서 고인 면접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모릅니다라고 얘기한다 하더라도 모르는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제가 그걸 모르지만 다른 것을 통해서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죠. 굉장히 어쨌든 좀 청취자분들께는 꼭 한번 한 말씀 드리고 싶어서 지금 상당히 아픈 환자한테 자연 치유 중인 환자한테 이게 자연 치유해야 되잖아 이게 자연 치유 중인 환자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어떠한 내용들로 말씀드려 가는데 피터 쌤, 네. 그 또 면접에 관련돼 가지고 또 청취자분들께 요걸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소개서용 면접에서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좀 있나요? 면접은 아주 중요해요. 저는 전반적으로 사실 뭐 잠깐 입시 얘기를 하면은 지금 입시에 대해서 뭐 수시가 더 좋은 전형이냐 정시가 더 좋은 전형이냐 이건 진짜 뭐 계속 논쟁이 되고 있죠. 이건 그런 맥락이 또 우리나라에서 이제 예를 들면 뭐 고시냐 또 로스쿨이라든가 뭐 그런 전형이냐 맥락이 통해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있는데 저는 그래도 학생부 종합 전형 비롯한 수시 전형이 오히려 한국이기 때문에 그 정착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 그런 얘기를 길게 할 수는 없지만, 근데 반면 또 오히려 또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국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전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그게 아니면요, 저도 그랬고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그랬고 학부모님도 그랬고 그런 전형을 경험하지 않으면요, 그럴 기회가 거의 평생 없을 수 있어요. 대학 수시 입시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이 대표적이죠. 학생부 종합 전형을 비롯한 수시 전형과 그리고 고위 입시, 그걸 압축시킨 고위, 소위 자기주도 학습 전형이라는 거는 학생들이, 많은 학생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설령 내가 이 학교를 떨어지더라도, 이건 보통 고입에서 하는 얘기죠. 대입은 무조건 붙어야죠. 대입 무조건 붙는 거고, 고입은 떨어져도 뭐 일반하면 되니까. 고입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하기 잘했다. 내가 이걸 설령 내가 이걸 뭐 자사와 특목 가지 못하더라도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면접은 뭐 자소서라든가 뭐 생계도 마찬가지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제까지 한 공부 경험, 공부나 연구, 각종 활동, 공부에 관련된 그런 경험 활동들을 정리하면서 앞으로를 계획하는 그런 아주 좋은 기회가 돼요. 현실적으로 거의 유일한 기회가 되죠. 그리고 면접은 그러한 활동들을 정리하면서 마무리 짓고, 그리고 자기를 이제 합격할 경우에 가르치게 될 선생님들, 그런 면접관들 앞에서 최종 평가를 받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이건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우리 피터 쌤은 팁을 주실 생각이 없으세요. 피터 쌤은 수업을 들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청취자분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피터 쌤의 말씀은 굉장히 이게 의미가 있다. 이 시험이 의미가 있으니 이 시험에 대해서 좀 축제같이 좀 즐거운 마음으로 좀 접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아까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팁을 안 전해주시려고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얘기한 게 앞으로 내가 배울 선생님을 만나는 자리다. 어쨌든 요런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면접장에 들어가면, 고인 면접장에 들어가면 그 중에 한 사람은 반드시 내가 배워야 될 사람인 거잖아요. 그 사람하고의 어떠한 질문과 응대의 과정이기 때문에 중학교에서 충분히 선생님들과 좀 대화를 나눠봤을 거 아니에요, 우리 학생들이. 어쨌든 그런 부분들 속에서 내가 저 사람에게 배울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교감하듯이 대화하라, 이런 어떤 말씀을 좀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화하라, 이 사람하고 대화해라. 그러니까 선생님들을 만나서 대화해라 라는 거고요. 선생님들과 만나서 대화할 때 학생들한테 항상 얘기하잖아요. 선생님하고 만나서 대화할 때 자기 얘기 한참 하고 선생님 이렇게 있는데 그냥 휙 가고 이러지 않잖아요. 선생님을 불러서 학생이 대화할 때 가장 첫 번째 출발점은 뭐냐면은 선생님이 뭔가 먼저 말을 하잖아요. 그럼 애는 가만히 잘 듣는 거예요. 배꼽으로 손 내리고선 잘 듣지 않습니까? 갈 때 처음에 앉자마자 인사하고, 선생님 뭐라고 근엄하게 얘기하면 알아듣는 척하고, 그 다음에 또 자기 얘기하고 변명 좀 하고, 그럼 또 선생님이 또 막 또 뭐라고 훈계하면 또 그렇군요, 깨달은 척하고,
그럼 다시 일어나가지고 배꼽 인사하고 이러면서 오지 않습니까? 이게 면접이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예, 대신 이제 내가 쓴 자소서와 내가 3년 동안 활동했던 학생부 속에서 제시된 형태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질문지를 만들어서 질문이 들어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어쨌든 그런 방식들 속에서 의미 부여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자기주도 개별 면접에 대해서 제가 또 마지막으로 또 청취자분들께 또 한 말씀 드리자면, 이게 어떤 활동에 관련돼 가지고 이제 학생부 면접에 있어서 활동에 관련돼 가지고 이제 몇 가지씩에 관련돼서 이제 예상 질문지들을 우리가 좀 만들잖아요. 예상 질문지 쭉 만들 때 두 가지를 고려하셔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은 어떤 활동을 했을 때 내가 무슨 역할을 했다는 정도는 기억을 해야 돼요. 내가 뭘 했는지를 몰라.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학생부 속에 만약에 어떤 활동, 좀 메이저급의 어떤 활동이 있거나 자소서에서 메이저급 활동을 했다면 내가 무슨 역할을 했는지 정도는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즉각적이고 1차적인 질문보다는 이 활동과 저 활동을 연계하는 복합적 형태의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흔히 다양한 형태의 어떤 심층적 면접이다 해서 다면 심층 면접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그 얘기는 즉슨 뭐냐면은 하나의 행위에 대한 내용의 원인 결과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하나의 행위를 다른 행위와의 연결성 속에서 질문을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예상 질문을 만들 때는 이제 그런 형태에 대한 관련성을 좀 찾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질문지를 만들고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좀 부족함이 있다거나 좀 두렵거나 아니면 반드시 좀 합격을 하기 위해서 높은 면접에 점수를 받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는 좀 원포인트로 해도 이렇게 좀 도움을 받는 것이 좀 어떤가라는 어떤 생각은 또 한번 가져볼 수 있어요. 이게 특정하게 가지고 고비용은 아닌 조건 하에서. 다만 앞서도 계속 거듭 말씀드리지만 고액의 소논문을 써서 자소서를 만들어서 면접을 치러서 특목고 입시를 치른다라고 하는 쪽은 교육진담 입장에서는 대부분 사기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앞서 왜 면접을 돌파할 수 없는지를 저희가 충분히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청취자분들은 그런 것들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이제 개별 면접 이 정도로 하고 공통 면접은 대부분 요즘 잘 준비 안 하죠. 준비를 또 하는 데도 있네요. 공통 면접 준비는 기출 문제 정도 이렇게 좀 잘 나누면서 개념을 조금 좀 보면 되는데, 훈쌤 공통 면접 준비는 애들 시켜주세요. 아니, 공통 면접이 이제 거의 안 보죠. 아니에요. 네, 꽤 많이 봅니다. 보는 데도 있는데 꽤 많이 보고, 그리고 공통 면접이 중요해요. 왜냐면 이게 다른 것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멘탈을 좌우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공통 면접의 경우는 개별 면접도 학교에 따라서는 프린트로 인쇄해 주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공통 면접은 기본적으로 인쇄가 돼서 나오거든요. 인쇄가 돼서 나오고 그걸 읽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고,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아이들이 이거를 제대로 대답을 하면 그 다음번 개별 면접 대답이 쉬워져요. 근데 공통 면접에서 대답을 제대로 못하면 개별 면접 머리가 하얘가지고 지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도 모르고 질문 대답도 기억 못하고 그냥 나오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울죠. 네, 그래서 공통 면접에 대해서는 유형별로 대비를 좀 해볼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마다 아주 정형적인, 그러니까 굉장히 정해져서 원래 그런 유형으로만 내는 학교들도 있고, 어떤 학교들은 해마다 공통 면접의 유형 자체가 약간씩 달라지는 학교들도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유형들은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감사한 이 입시 학원들이 그런 공통 면접의 질문들을 전부 올려놓고 있어요. 저희도 올려놨어요. 네, 그래서 저희 집에 제일 많아요. 그래서 그런 공통 면접의 유형들을 차근차근히 보면서 공통 면접에서 보통 요구하는 것들은 학교 교육 과정 안에서 보통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 과목들이나 과학 과목들의 어떤 개념 위주로 해서 공부를 좀 해놓으면 사실 그걸 대답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근데 다만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예전 북일고의 면접 같은 그러니까 상황 면접 네. 혹은 작년 경기외고의 면접 같은 조건 제시 면접 같은 경우는 그냥 논리성을 따지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대답하는 연습들이 조금 필요하긴 합니다. 그거는 그냥 그렇죠. 그런 문제를 많이 놓고 시켰죠. 그냥 논리적으로 어떻게 하면 가장 논리적으로 대답을 할 수 있을까 같은 연습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그걸 처음 접하면 머리가 복잡하거든요. 근데 지금 시기보다는 공통 면접은 그건 나중에. 11월, 12월에 그게 급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뭐했던 게 뭐냐면 이게 준비를 제대로 하기 시작하면 또 한이 없거든요. 맞아요. 이게 뭐 거의 뭐 한 6개월 이상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도 될 만큼의 양이에요, 양이. 근데 저는 그게 그렇게 큰 의미를 입시 전체에서 그리고 학생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를 한 4회 정도로 끊어야 되는데 4회 정도로 끊으면은 뭐 앞서 말씀했던 상황 판단, 뭐 조건 제시, 개념 설명형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몇 가지 어떤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이 학교는 상황 판단형 면접 문제를 많이 내고 이 학교는 뭐 조건 제시형 면접을 많이 내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맞춰서 이제 일단 좀 준비를 좀 하시면 되는 것 같고요. 2년 전인가요? 제가 외대보고 자연계 똑같이 적중했잖아요. 전날. 근데 떨어진 학생도 있잖아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닌 거지. 문제가 중요하지 않아. 똑같이 적중해서 똑같이 설명하고 똑같이 뭐네. 그러니까 공통 면접도 가끔씩 적중하는데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공통 면접을 적중하면 야 이건 좀 내가 적중을 해놓고도 우리 사회에 좀 해악적인 행동을 했다는 생각은 좀 드는 건 좀 있어요. 근데 공통 면접의 특징은 모든 학생에게 똑같은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대답을 좀 잘하면 확 뜰 수 있죠. 대답을 못하면 좀 너무 떨어질 수 있고. 그래서 공통 면접 질문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청취자분들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좀 전에 뭐 공통 면접은 뭐 그냥 수월수월 하시죠 라고 얘기했던 건 뭐냐면, 공통 면접을 너무 못 보면 떨어지는데 너무 못 보는 케이스가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문제지 주니까 열심히 풀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공통 면접은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셔야 돼요. 이걸 내가 잘하면 이 공통 면접을 너무나 탁월성 있게 답변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뭔가 내신의 불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넘어갈 수 있을 정도로 높은 배점을 받는다.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저도 그 훈쌤 생각에 100% 동의해요. 뭐 어떤 멘탈에 대한 문제, 면접 전체의 조망에 대한 문제. 이게 왜냐면은 3분에서 5분 면접이기 때문에 일단 면접관의 귀가 시원해졌거든요. 공통 면접을 통해서. 그럼 얘가 개별 면접에서 뭔가 답변에 대한 좀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이게 좀 시원한 느낌이 나거든요. 그러다 보면 전체적인 면접 지수가 좀 높아져요. 이게 대인 면접하고 고인 면접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고인 면접이 대인 면접보다는 정교함이 떨어지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기출문제 유형을 가지고 좀 준비를 하는 거 정도인 것이지 너무 그렇게 지금서부터 뭐 예상 문제를 가지고서는 계속적으로 연습을 하는 것 자체가 어디서 나올지를 모르는 그런 흐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떠한 준비를 하는 것은 조금은 좀 소모적일 수 있으니까 한 4회 정도? 저희가 추천하는 것은 만약에 학원 강의로 이것을 고민한다고 했을 때는 한 4회 정도가 좀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요. 공통면접 4회 정도 이렇게 해서 연습을 하시는 것이 시간과 효율적인 측면 속에서는 좀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어떠한 인터넷상에 제시되는 기출적인 형태를 조금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서 접근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마 책도 하나 나와 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현직 선생님께서 이렇게 그래서 내가 현직 선생님이 이걸 왜 써? 나도 안 쓰는 현직 거. 선생님 써도 돼요? 그러니까요. 나도 안 쓰는데 나도 안 쓰고 우리도 안 쓰잖아요. 일부러 그거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생길까봐 안 쓰는데 뭐 써가지고 뭐 학생들한테 나눠주고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워낙 많아요. 워낙 많은데 그 책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합격생의 자소서를 그 부분 찢어가지고 편집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건 좀 아쉽다. 이걸 보면 아이들이 자소서 쓸 때 조금 힘든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뭐 면접 내용들 좀 모아 두셨고요. 인터넷상에 들어가시면 되게 많아요. 찾기 쉬우니까 그런 것들 고민하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같이 아이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하는 그런 연습을 좀 하면은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은 더 자세하게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사회 특강이 되니까 그런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 뭐 이렇게 좀 어떠한 대응의 전략과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마 교육진담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드릴 수 있습니다. 아이고 오늘 훈쌤 부상 중인데
부상 투혼을 발휘했습니다. 이거 녹음 끝나고 이제 독서 관정이 처절한 부상 투혼으로 저희가 잘 녹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하고요. 오늘 2배로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세바스찬 고생하셨습니다. 피터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교육 특집 방송 3부작 마지막 편 면접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